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보고 들은 뉴스는 백발의 보라색 자켓을 입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모습일 겁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연준의 기자회견엔 전 세계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하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표정도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확신이 있었다는 말로 금리 인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합리적 확신이란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경기가 성장 중이라는 의미고요. 또한 금리 인상 조치는 인플레이션 우려의 예방적 차원, 경기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같은 서민들은 은행으로 돈이 몰리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내가 내야 하는 이자율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의 입장은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에 연동된 점진적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리 인상 패턴과는 대체로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완전 고용이나 물가의 중기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지만 견고한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미 선반영됐고 글로벌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뉴욕 한인회장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김민선 회장이 이번에는 오는 1월 20일 열리는 재판 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후 플러싱 뉴욕 한인회 사무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1월 20일 열리는 재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민승기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포 여러분께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양측이 1월 20일 재판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회견을 통해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장 동반 사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승기 회장 측은 김 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늘 김 회장의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민승기 회장 측에서 제기한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정지 관련 시간 끌기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민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마가렛 첸 판사의 판결이 옳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렛이 항소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퍼한 서호진 변호사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의 문제는 동포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인사회의 뜻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립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지난 14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장 2 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손호균 신임 회장은 한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호균 뉴저지 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이 협회기를 전달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손 회장은 한인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3, 40대 여성 회원 가입 등을 통해 협회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손 회장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1세기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2세대들하고의 같은 협력 관계로 가야 확실하게 우리의 길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난 15, 16대 회장을 역임한 박명근 전 회장은 임사에서 손 회장이 차세대 한인 교육과 한인 세대들을 아울릴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협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지난 8월에는 경제인협회 주최 제1회 차세대 포럼을 이끄는 등 한인 신9세대 조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내년 1월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가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의 문턱을 넘으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지지율도 2배 이상 뛰면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마우스 대학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공화당 성향 유권자 38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는 41%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지율은 10월 중순의 같은 조사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도 10월 중순에 52%에서 61%로 올랐습니다. 몬마우스 대학 측은 트럼프가 그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트럼프가 모든 유권자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공화당의 한두 갈래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큰 관심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2배 이상 뛰면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MBC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27%는 트럼프를 대권 후보로 지지했지만 크루즈의 지지율도 22%로 나타나 지난 조사의 10%보다 배 이상 됐습니다.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도 1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크루즈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진 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음주의 기독교인, 티파티 지지자, 그리고 다른 보수주의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는 15%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고 신경외과 출신 벤 카스는 11%, 전 플로리다 주지사인 제프 부시는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선관위가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다소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재외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영구 명부제 대상은 재외선거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외 부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의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로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을 의미합니다. 선거관은 재외선거인 가운데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별도의 등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행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 등 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도입, 재외국민 4만 이상의 공간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도 북한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둔갑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의 한인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지난 1월 말 북한에 인도적 자원으로 입국했다가 억류된 임현수 목사에게 북한 최고법원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재판 영상에는 임 목사가 검은 점퍼 차림으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고 판결 뒤 재판 관련 서류에 손도장을 찍고 퇴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임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최대 한인교회로 꼽히는 쿤빅교회의 담임 목사로 1997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나진에 있는 보육원과 고아원, 요양원 지원 시설을 감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서 억류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임 목사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며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에 의한 교사평가제가 결국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점보다는 폐단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시험 성적을 반영한 교사평가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교육국 리전트위원회는 15일 2019에서 2020학년도까지 교사평가제에서 학생들의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리전트위원회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교사평가제에 반영하면 학교 교육이 시험 대비 위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들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교사들이 우수한 학군에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도 뉴욕주에서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평가제에 반영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에 응시 대상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총 440개 학군에서 시험 응시율이 95%를 넘는 곳은 3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어로도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시니어와 재양 군인을 위한 침술 치료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면서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14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8일 시니어와 재양 군인을 위한 침술 치료 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특히 한인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어 혜택에 침술 치료를 추가하고 시니어가 자신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재양 군인에게 침술 치료를 제공하고 현역 군인에게는 주치의 추천 없이 직접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전미 한의사협회와 한인사회가 지난 2010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침술을 필수 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 위해 2만 5천 통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면서 이번에도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제출된 탄원서 2만 5천 통 가운데 40%는 한인사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배송 물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배달 시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면 전보다 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송 물량이 12.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년보다 배달 시간이 소폭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을 통해 국내에서 25일까지 선물을 배달하려면 일반 우편인 그라운드 서비스는 15일까지, 일반 사이즈 퍼스트 클래스 우편은 19일까지, 우등 우편은 21일까지, 우등 속달은 23일까지 배송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페덱스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전 배달을 위한 접수 마감일은 16일이고 UPS는 가장 늦은 17일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른 가격을 보면 LA에서 뉴욕으로 5파운드의 선물을 UPS를 통해 보낼 경우 그라운드 서비스는 $21 48센트로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3일 배송은 $39 29센트, 이틀 항공 배송은 $50 68센트, 넥스데이 에어 세이브는 $92 12센트, 넥스데이 에어는 $96 19센트, 그리고 넥스데이 에어 얼리 프로그램은 $128 54센트가 부과됩니다. 한편 한국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려면 내일인 16일까지는 물건을 붙여야 크리스마스까지 배송됩니다.
테러 희생자들은 테러리스트가 속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소속 국가가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미국 또한 예산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의회가 최근 발표한 예산에 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가 미국 법무부에 낸 벌금 중 38억 달러를 테러 희생자 보상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